어설프긴 해요. 아직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디테일한 행동들을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5년 내로 엄청나게 발전할 거다. 왜냐면 AI의 발전 속도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는 그 속도를 따라가려면은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파티였습니다. 어디가 파티였냐?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는 테마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로봇, 이런 쪽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번 주도 여기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 잘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시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좀 잘 오르긴 했어요. 뭐 엔터도 나쁘지 않았고 반도체도 뭐 괜찮았고 바이오 몇몇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주도 테마 수급이 확실히 몰리고 있는 곳은 AI와 로봇에 단연코 지금 수급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1월달 상승 출발 나서 지금 벌써 200% 정도나 급등을 했습니다. 1월달 상승하기 전에가 한 15만원 정도였으니까 지금 벌써 38만원까지 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마무시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이러다가 시가총액 지금 7조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삼성 로보틱스 단다 이러면서 그 기대감에 한번 올랐다가 그 두 번째는 샘 알트먼이 찾아와서 삼성과 로봇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야, 이거 갑자기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하면서 이쪽에 막 수급이 막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단기 과열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투자 심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어제 뉴스로 말씀을 드렸지만 한미일이 로봇 동맹을 맺는다, 로봇과 AI 동맹을 맺는다. 거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어디가 많이 받을까 계산을 해보면 딱 나오죠. 몇 가지 회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레인보우가 사람들이 많이 딱 생각이 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 막 몰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제대로 된 조정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조정이 안 나와서 계속 장 시작하면 슈팅 나오고 장 시작하면 슈팅이 나오는데 이쯤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정말 눈치를 좀 보이고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계속 AI와 로봇에서 파티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이 살짝 쉬어간다? 그러면 그 수급이 양자로도 갈 수 있다. 왜냐면 양자도 충분히 모멘텀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자 쪽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다음 달에 일정도 있죠. 그것도 여러 차례 또 소개를 해드렸고, 그 외에는 일부 AI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관심을 못 받았던 애들, 새롭게 밸류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기존에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종목은 뭐 네이버나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 여전히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소외를 받고 있었고, 야, 얘도 AI인데 밸류를 다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오늘 숲이었습니다. 숲이 뭐죠? 예전에 아프리카TV가 이제 숲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데 오늘 거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27%나 급등을 했고요. 시간에도 오르는 거 보니까 수급이 오랜만에 2천억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이 종목은 왜 올랐냐? 결국엔 또 AI입니다. AI로 활용을 해서 또 다양한 기능들이 활성화가 된다는 소식에 잠시 뒤에 또 뉴스로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소식에 지금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까지 수급이 다 들어오는 현상을 뭐라 그러죠? 이거를 우리 예전에 차트 스터디 컨텐츠에서 배웠었죠? 순환매다. 이런 것들이 순환매고, 그러면 아직 또 많이 오르지 못한 AI 종목 내에서 시간차를 두고 뭐 내일은 어떤 종목, 모레는 또 다른 종목, 이렇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순환매가 들어오고 또 정고점 돌파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또 정고점 돌파하는 흐름 보여주고, 이런 장세가 당분간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또 많이 오른 것도 있겠죠.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재료가 좋아서 지금 쏠리고 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눈치 보다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차익 실현하기 시작하면은 출렁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출렁거린다고 해도 대기 매수세가 꽤 있기 때문에 또 낙폭에 따른 또 낙폭 매수,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파티는 계속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파티의 수급의 여파는 양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도 최근에 샘 올트먼과 또 만났었죠. 그래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어제는 좀 피레침이 나온 것 같았는데 오늘 다시 또 회복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엠로 얘도 대표적으로 AI 소프트웨어 회사죠. 이 종목도 삼성 SDS가 최대 주주기 때문에 부각이 또 됐습니다. 샘 올트먼까지 찾아왔고, 그러니까 좀 슬금슬금 또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도 오랜만에 수급이 오늘 미쳤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안 샀거든요. 근데 오늘
오늘만 1000억을 넘게 샀어요. 외인 기간 합치면 1500억이나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생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날 네이버 실적 발표가 있고요. 플러스 이제 컨콜까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보느냐? 실적 발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컨센서스가 있어서 크게 놀라울 건 딱히 없을 것 같고 그냥 잘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컨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얼마 전에 기억나시나요? 삼성전자 컨콜 때 뭐라 그랬죠? 로봇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로봇 쪽 그때 어떻게 됐어? 그때 레인보우가 요거 1월 31일 날 이 슈팅이 삼성 컨콜에서 로봇 얘기하고 슈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샘 올트먼 방한 예정까지 있으니까 그 후로 계속 슈팅이 나온 건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네이버에 또 컨콜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할까? 네이버 얘기할 게 몇 개 없겠죠? AI 얘기하지 않을까? AI에 대해서 되게 좀 강하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때 이제 레인보우가 갔던 것처럼 저런 슈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AI에 대한 강한 투자나 앞으로에 대한 전망, 비전에 대한 얘기를 좀 긍정적으로 해준다면 그때도 한 번 더 AI 관련된 종목들이 또 순환매나 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아닐 수도 있어요. 조용히 잠잠히 지나가고 오히려 차익 실현으로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그거는 장 흐름 보면서 좀 대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파티는 지속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오늘의 이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소식에서는 트럼프 여전히 관세 얘기만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중국의 시진핑과 통화가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세에 대한 전쟁, 장기화가 예상이 된다. 장기화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24시간 안에 통화할 거다라고 했는데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아니다.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캐나다, 멕시코와는 달리 대화에는 좀 확실히 좀 장벽이 있다. 중국과는.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는 이제 동맹국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래서 중국과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핵 개발 이란 최대 압박을 해서 원유 수출 차단까지도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만약에 나를 암살하려고 시도한다면 완전히 말살시킬 것이다. 이런 지시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로봇주, 아시다시피 로봇 굉장히 강한 주도주였죠. 그러니까 로봇에 관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삼성 휴머노이드 개발 본격화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대전 인근 사무실을 임대해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로봇 관련된 협력 군부를 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전에 올라왔던 사진들인데 요거 보면은 살짝 장난감 로봇 같아서 좀 실망스러웠었죠, 예전에.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그래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관절도 되게 디테일해지고 뭔가 이제 확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확실히 좀 발전을 하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로봇 관련된 이슈를 좀 더 정리를 해본다면 삼성전자는 일단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에 투입하기 위한 이런 로봇 연구 개발에 좀 집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을 제조, 물류 자동화에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장 가까운 이번 올해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에는 가정용 로봇 집사인 볼리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에. 이전에 이거 볼리 한번 봤었죠? 동글동글해가지고 이제 귀여운 거 굴러다니면서 볼리야 부르면 이제 와가지고 오늘 뭐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나오면 한번 구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봇개도 있죠. 이거 보시면은 다리가 4개 달려가지고 걸어다니는 이런 로봇개입니다. 근데 얘는 어디다 쓰냐? 대부분 사업장을 순찰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데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급 상황이 생기면 달려와가지고 알리거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또 해결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찰하는 군용이나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핫했던 이슈인 어제였죠. 이재용, 샘 올트먼 AI 접점은 로봇이었다 라고 해가지고 AI도 있지만 로봇까지도 좀 같이 움직이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시사를 할 것이다. 어제도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왜 기대감이 계속 생기냐, 많은 분들이 어제 찾아왔다가 이제 갔으니까 재료 소멸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제 던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재료 소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요거 한미일
동맹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여기 관련해서 뉴스들이 시간차로 두고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에 따른 로봇 뉴스들도 굉장히 쏟아졌습니다.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로봇 팔 이렇게 좀 멋지게 만든 거 이런 것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에브리봇도 뭐 세계 최초 AI 자율주행 의료기기 나온다. 두산 로보틱스 나도 뉴스 내보낼래. 북미, 유럽 이어 동남아까지 태국 공략한다. 협동 로봇 관련해서 이번에 공급한다는 MOU까지 체결했다는 소식이고요. 사면도 오늘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급등을 했죠. 나도 로봇 관련주다. 삼성 등 한국 기업까지 동맹 기대감. 나도 같이 갈래. 이러면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엔비디아 선임 연구 매니저가 공개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호날두를 따라한다고 하거든요. 보면은 조금 어설프긴 해요. 아직 그래도 예전에 한 1, 2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좀 자연스럽고 관절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디테일한 행동들을 다 따라할 수 있는 좀 그런 순간이 몇 년 내에 빨리 올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냐? 시뮬레이션에서 로봇을 사전 학습을 시킵니다. 사전 학습을 시켜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사전 학습을 시키는 거죠. 보시면은 호날두, 르브론 제임스 등등 코비 브라이언트로 이제 강화 학습을 시켰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계속 인간과 비슷하게 행동을 따라하는 그런 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신기하죠? 로봇에 대한 이제 공학이 좀 더 발달이 되면서 디테일이 쌓이면은 나중에는 정말 인간과 좀 최대한 비슷해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에게 이거 뭐 너무 먼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상하기로는 5년 내로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다. 왜냐면 AI의 발전 속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는 그 속도를 따라가려면은 지금부터 막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관련된 소식으로는 배터리, AI 등 기술 지원에 34조 원 규모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신설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빠르게 쫓아가야죠. 빠르게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소식 좀 뜸하죠. 최근에 딥시크 출현 이후로 전력기기나 원전이나 이런 쪽 좀 전력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 때문에 이쪽은 좀 잠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전 도입을 추진한다는 베트남 얘기도 있었고, 지금은 잠잠하지만 또 시간차로 두고 언제든지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로 본다면 알테오젠 이번에 1550억 규모 3자 배정으로 자금 조달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자는 아직 특별한 내용은 딱히 없는데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은 양자 종목들이 슬금슬금 또 올라오고 있어요. 차트가 그때 한번 젠스낭의 한마디로 이제 하락빔 제대로 맞고 폭락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제 저점을 조금씩 올리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음 달에는 퀀텀 데이나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을 좀 준비하는 좀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25에서는 양자컴도 못 뚫게 보완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완 기술이 양자 내성 암호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딥시크 관련된 소식으로 보면은 AI는 기회지만 중국산은 쓰지 말자라는 이런 또 추세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번에는 호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중국 거는 못 믿겠다. 우리 개인정보 다 털린다. 그래가지고 요 기술만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좀 잘 빼서 활용을 하고 중국 건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전력기기 쪽이 최근에 좀 타격을 받았잖아요. 딥시크 때문에. 왜냐면 고성능의 칩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전기 수요가 그렇게까지 많아지는 게 우리가 좀 잘못 계산한 거 아니냐.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전력기기 업계에서는 글쎄요. 지금 수요 장난 아닌데요. 여전히 변화가 나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현재 에너지가 전환되고 있는 그런 좀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전력 수요 폭증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센티는 살짝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좀 쉬어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 또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 여전히 우리 우려했던 거 과했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실적 발표도 전후로 해서 충분히 전력기기 섹터는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오늘 숲 엄청나게 또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죠. 생성형 AI 활용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하느냐, 얘네가 AI로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시면은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지난달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사비 기능이 있대. 사비 기능이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비가 뭐냐면 BJ들이죠. 스트리머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AI가 알아서 영상을 생성을 한대요.
그래서 방송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뭐 스트리머의 춤이나 리액션, 광고 등등 컨텐츠를 분석해서 뭐 영상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BJ들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잘 활용하는 분들이 오히려 떡상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아프리카도 이제 숲도 이거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나도 AI 관련주야 이러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어떤 걱정을 많이 하냐?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요 입이 문제야. 맨날 뭐 관세 어떻게 한다 뭐 한다라고 하니까 하루하루 막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증시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관세 무풍지대가 어디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랠리가 나왔던 게 뭐 소프트웨어 회사들 다 장난 아니죠? 그리고 엔터도 보면은 다들 종목 한번 둘러보세요. 하이브, SM, YG, JYP 둘러보면은 다 지금 정고점 뚫고 좀 막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차익 실현 중간에 나올 수 있겠지만 나는 관세 무풍지대다라고 하면서 소프트웨어, 엔터, 그다음에 뭐 건설이나 기타 내수죠, 이런 애들도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등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장주, 오늘 LG CNS가 상장했거든요. 이것도 나름대로 AI 관련주라서 설마 이거 엄청나게 수급이 몰리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실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LG CNS 보시면 오늘 공모가 밑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6만원인가 그랬죠. 6만원인데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맞으면서 우리가 따따블을 한 상이다. 요즘에 상장주 공모가 요즘에 별로 흐름이 좋지 않더라. 이걸 한 번 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었죠. 국장 복귀가 지능순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여전히 미국 증시 투자하시고 있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무조건 미국이지 뭔 국장이냐, 뭐 10년 박스권인데 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타이밍 재면서 언제 투자를 할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투자자 예탁금 추이입니다. 최근에 54조, 55조에서 58조까지 올라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예탁금을 가져오는 건데, 왜 가져오는 거야? 타이밍 갔다가 혹시나 뭐 트럼프 때문에 급락이라도 나오면은 이거 좀 사야겠다, 아니면은 최근에 뭐 주도템하나 이렇게 종목들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여기에서 좀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탁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은 즉 증시가 급락이 나온다면은 반발 매수세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연기금도 계속 사주고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대기 매수자, 개인도 굉장히 많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미, 외국인, 네이버, 카카오 누가 더 많이 샀나, 이게 좀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좀 재밌습니다. 보면은 카카오는 개인이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은 오히려 팔았어요. 800억 팔았고 개인이 1900억 샀고, 그런데 네이버는 반대네요. 네이버는 개인이 2900억 매도했고 외국인이 2400억 매수를 했습니다. 확실히 외국인은 이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아무래도 양호하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AI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매력이 있는지 몰라도 네이버를 좀 더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샘 얼트먼 우리 방한하고 나서 카카오의 폼이 달라졌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뭐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거래대금 굉장히 또 잘 터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카카오 쪽에서도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 다 충분히 관심 있게 또 볼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찰리 먼거의 7가지 인생 조언, 여러분들 또 마인드셋에 도움이 되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찰리 먼거의 7가지 인생 조언 뭐가 있냐, 끊임없이 학습하는 기계가 되어라. 세상은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도 투자자로서 진화하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자꾸 옛날 생각만 하고 왕년에 라떼는 이러고 계속 그 말만 반복하는 분들은 절대 투자로도 인생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 계속 학습하고 진화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모든 학문에 빅 아이디어를 배워라, 비슷한 관점이죠. 공부를 해라. 모든 학문에 중요한 것들을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해라. 사람들의 체면을 세워줘라, 이런 얘기도 있고, 역사로부터 배워라. 역사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반복되는 것들이 많고 거기서 교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워라. 뒤집어서 생각하라, 즉 역발상으로도 생각하는 법을 배워라,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게으름, 과도한 이데올로기, 자기 연민을 피하라.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도한 이데올로기, 나만의 신념에 빠져가지고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갇혀가지고 또 새로운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 연민, 자기 개발이나 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되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거, 자기 위주 편향에 유의하라.
많은 분들이 편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안 돼. 국장은 안 돼. 또 어디는 안 돼. 뭐는 안 돼. 편향에 깔려 있죠. 근데 변화가 나타날 때는 그 편향을 깰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근데 그 깰 때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안 되죠. 확실히 주변이나 변화의 추세를 객관적으로 보고 파악할 줄 안다면은 편향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다. 언제든지 깨고 나오는 연습도 투자자로서 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찰리 먼거가 옛날에 했던 말입니다. 2007년에 졸업 연설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가볍게 한 번 더 보시고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정리했고요. 결국에는 이번 주 계속 주도 테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테마 내에서 파티는 계속될 것이다.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해도 대기 매수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